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를 갖다가 함축성 있게 줄인다고 이제 그걸 이제 줄이는데 정작 써야 될 중요한 말은 빼먹고 엉뚱한 것들만 줄여서 써버리면 그건 레포트로 꽝이야. 아, 그래도 공부는 엄청 되더라고요. 공부 많이 줄이든 안 줄이든 자우지가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봤어요. 요약을 하려면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 거기서 그 취사 선택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쓰고 요거 조금 쓰고 그 요약 아니야.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싹 넣어버리면 재료 속 편하고 다 읽어보고 뭘 써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머리가 쥐가 난다고. 아, 진짜 나요. 그냥 그 보고 그런데 써도 지나더라고. 그냥 멋에 대해서 그 논하시오 하면은 그 딱 우리 교재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넣어버리면은 그냥 머리 쥐날 일이 없어. 편해. 근데 양이 너무 많지. 공부는 엄청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좀 좋은 차 한 잔 먹고 괜찮아. 팔 년도에 만든 후기 홍인. 홍인을 나중에 모방해서 만들었다 해서 후기 홍인인데 이 차가 현재 중국에서 현당 한국 돈 한 1,300만 원. 진짜 좋네. 한 모금이 얼마나 맛있어? 진짜 좋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으면 생김치는 생김치 신선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익으면 신김치는 또 신김치대로 그 맛이 있는데 중간에 생김치에서 신김치로 변하는 그 과정. 모든 음식, 발효 음식이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그 과정이야. 그래서 약간 그 이상한 맛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한 몇 년 더 지나면은 그런 맛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이제 보이차의 맛과 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보이차의 그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어느 과정을 발효되는 그 과정을 지나야 돼. 응? 부드러운 맛. 그냥 숙사처럼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성깔도 있어.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단맛이 있으면서 쌉싸르니 강렬한 맛도 있고 그게 이제 그 한 몇 년 더 지나면은 그런 맛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맑고 그 이제 깨끗해지면서 신선해져요. 지금 변하는 과정에 그냥 텁텁한 맛도 좀 있고 약간 뭐 이제 이상한 이렇게 맛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싹 지나야 돼. 장 가지고 와라. 네.
이 황금방울 떠요. 우리 녹차도 그러고 우롱차도 그러고 모든 차가 차잎이 여리고 좋은 차잎으로 만든 차들은 우리가 딸 때 자사오 주둥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약간 끈끈하면서 물기둥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은방울. 왜냐하면 이제 여린 잎에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그런 것들이 이 점성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음방울처럼 또록또록 굴러다녀. 우롱차도 약간 그 이제 맑은 차는 그 황금색 금방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보이차라든가 그 이제 같은 그 우롱차들도 발효 조금 많이 시킨 것은 약간 그 검은 황금색 흑진주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흑진주가 떨어진다 해서 이름은 이제 흑진주라고 해요. 그런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차에 대해서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그 뭐랄까 그 특성들을 알면은 어디 가서 차를 살 때 절대 속을 수가 없어. 자, 한 잔만 더 먹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염주 줄이 없어요? 아예 그냥 다. 편당 20만 원, 30만 원 그랬어. 그때 많은 분들한테 이무정산에 정말 좋은 야생 고차 수입으로 따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차입니다. 좀 사두라는데 사람들 믿지를 않아. 근데 지금 1,300만 원 주고 사람은 누가 살 수가 있겠어. 근데 10년 전에 20만 원, 30만 원 했어요. 그때 사놓고 10년만 기다리면은 그 좋은 차 싸게 먹을 수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제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28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데 그때 동경, 복원창 그런 송빙 그런 차들이 30만 원에서 복원창 송빙이 60만 원. 사람들이 이 비싼 차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차들이 5억에서 6억이에요. 한 편에요. 예? 한 편에. 아니야 하나. 편에. 그 이 오래된 차들은 골동품이라 300g도 안 돼요. 차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랄까 섬유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 비틀어 말려져 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져 버려. 묵직했던 것이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은 헛개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그런 차들이 5억에서 6억을 하는데 그때 50만 원, 60만 원 할 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옛날 28년대 잠재 능력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시간이 단축이 돼요. 왜냐면 저희 중국에 옛날 28년 전에 차를 좋아하는 부자들이 그렇게 없었다고. 근데 중국이 갑자기 10몇 년 전부터 그냥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서 몇 천억 부자가 1억 명이 돼. 그러니 1억 명이 먹을 보이차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이차야.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알았어 저기.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쟁반 가져와라. 아니 너무 커. 방금 그 쓴 거. 저울 가져와라. 뭐 채워놔. 자, 이제 보이차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법만 제대로 잘 알아도 지구촌 어디를 가도 속아서 보이차 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법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인들의 얘기만 듣고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이차는 후발효차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후발효시키는 과정이에요. 물론 좋은 차잎을 따서 정성껏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차는 만든 뒤에 수십 년을 기다려서 먹는 차기 때문에 후발효시키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 따라서 차가 좋은 차, 나쁜 차로 이렇게 구별이 돼 버려요. 근데 이 보이차의 보관 상태가 어떤에 따라서 보이차가 생명이 살고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보이차를 가장 좋은 발효시키는 환경, 이 조건은 지나치게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 살기 딱 좋은 상대 습도 70%. 이게 야도 생명이라 그 다른 차 같으면 당장 만들어 당장 먹고 치워버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야는 계속 그 갓난아이가 크듯이 야도 만들어 뒤에 수십 년을 숙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차가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습도가 70% 정도,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 온도가 실온이
20도에서 25도 정도. 그리고 사람이 뭔가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탁 하면 또 병 걸리고 반드시 통풍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한옥을 질 때요, 이 천장 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는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한옥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공기가 유통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대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옥의 천장 높이하고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류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 한옥이에요. 거기다가 이 밀폐된 방 안에서는 공기가 돌고 돌아 방구 끼고 그러면 공기가 탁해지잖아. 그럼 환기를 시켜야 하잖아. 서양 사람들은 환풍기로서 빼버리는데 우리는 한지라고 해가지고 창호지를 해가지고, 창호지가요 잘 보시면은 한쪽은 매끌매끌하고 한쪽은 털이 나 있어요. 꺼끌꺼끌해요. 그게 들어오기만 이거 뭐랄까, 예? 들고 나가는 그런 그 뭐랄까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한지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이차를 보존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보이차가 좋고 나쁜 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제 뭐랄까 그 대립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좋은 환경, 그걸 우리가 건조한 창고라고 그래요. 상대 습도가 70%면은 거의 건조 상태예요. 근데 그 습도가 80% 이상 올라가면은 축축하니 습하고, 그리고 60% 이상 떨어지면은 지나치게 건조하고, 그래서 적당한 상대 습도 70도를 우리가 건조한 창고라 해서 건창이 나오고, 상대 습도 50% 이하, 심지어 이제 홍콩 사람들은 보이차를 수입에다가 빨리 곰팡이를 피워서 먹기 위해서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서 이 창고 자체가 습하게 만들어. 그걸 습창이라고 하는데, 습창에서 보이차를 보관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 미생물 변화가 공기 중에 있는 온도와 그리고 수분 속에 들어있는 산소에 의해서 거기서 곰팡이균이 서식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하얗게 곰팡이균이 피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차가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곰팡이가 지나치게 피어버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건조한 건창에다 옮겨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생차를 50년, 60년 그 건조한 곳에서 발효시킨 그런 맛과 향 비슷하게 나와. 똑같지는 않고, 똑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비슷한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인 보관 방법 중에 건창과 습창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차 그대로를 건조한 창고에서 보관한 건창, 그 소타차고, 하나는 홍콩 사람들이 물을 뿌려서 빨리 먹으려고 발효를 시킨 습창 보이타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육안으로만 잔을 앞으로 조금 더 그 잔을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현저하게 우리가 차이가 나요. 건창차는 맑으면서 약간 연한 그 밤색이 나고, 습창차는 새카매요. 그리고 탁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 볼 때 문양배 썼죠? 문양배처럼 요것도 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서 하면은 여기서 향이 이렇게 발산이 돼요. 그걸 해야 정확하게 향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탕을 이렇게 움직여 줬다가 여기서 향을 맡아보세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습창차도 한번 해보고. 차이가 나요? 네네.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떠서 잔에다가 양쪽으로. 예. 그리고 이것도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예? 자 이제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잠깐만요. 물을 둘 다 1990년대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된 차. 아니 조금 돼야지. 그 조금 해가지고 맛을 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포장해 놓은 거를 속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지. 뜯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건창에서 보관하는 차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서서히 미생물이 펴요.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추, 가을에 고추 말리는데 옛날에는 멍석에다 펴가지고 햇볕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태양초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막 뭐랄까 뭐 도매상들이 생기면서 그걸 막 대량으로 사들여 가지고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건조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건조를 시켜. 그러면 맛과 향이 태양초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보이차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미생물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을 뿌려 가지고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면은 발효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차에 들어있는 쓴 카페인 성분과 떫은 카테킨 성분을 미생물이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습창에서 보관한 차들은 쓰고 떫은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미생물 변화 후에서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야 순수한 보이차의 맛과 향이 나오는데
그걸 순식간에 빨리 해서 인위적으로 먹으려니까 물을 뿌려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보이차는 이 좋은 차잎을 만들어서 정성껏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정성껏 만든다는 거는요, 그 살청부터 시작해서 유념을 잘하고 햇볕에 말려야 돼. 그래서 햇볕에 말릴 푸를청, 쇠청 모차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요, 소수민족들이 집집마다 그런 차 만드는 그 이제 조그마한 그 소규모의 그 이제 시설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몇 킬로씩 만들 필요가 없잖아. 하루에 몇십 건만 만들어서 갖다가 그 이제 국가 공장에다가 팔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내공업으로 조금씩 한 걸 그걸 걷어들여서 야생 차입으로 찍으면 그게 최고의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맹에다 장도 전 세계로 이제 보이차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몇만 톤씩 4만 톤을 만들어야 돼. 4만 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갖고 온 그 양 가지고는 태부적이야.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 다원, 신다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성처럼 막 두 손으로 막 따가지고 그걸 이제 재배차라고 하는데, 그런 차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요. 근데 그런 차잎들은 언제 큰 공간이 있어 가지고 햇볕에 말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이걸 말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식으로 해서 밑에서는 뜨거운 바람을 막 불어 올리고 위에는 차를 이렇게 올려놓고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쫙 가면서 이제 차가 밑에서 뜨거운 열풍으로 말리는 강제 건조 작업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전부 그런 시설을 나와요. 그러니까 순수한 햇볕에 말린 이 쇠총모차와 기계로 만든 이 재배차잎, 그런 맛과 향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옛날에는 이 쇠총모차와 공장에서 만든 그 모차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런 차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차만 해도 차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93년도에 갔을 때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돋보겠어요. 아직 안 보이네. 맹해다창 맹해다창 맹해다업 체구점이요. 이게 맹해다창에서 야생차의 원주민들이 만드는 걸 옛날 우리 잎담배 수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맹해다창에 이런 차잎을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가보면은 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번호가 쫙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통이 있죠. 이런 통에다가 사서 이런 통에다가 이제 원주민들 갖고 오면 차를 가져와 가지고 감정하는 사람이요. 감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입을 보고 이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10등급이다. 그걸 감별하고 난 뒤에 그걸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재가지고 1등급은 키로당 얼마, 10등급은 키로당 얼마,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원주민들한테 이거 돈을 줘요. 이제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등급, 2등은 가장 여린 예. 그리고 9등급, 10등급은 늙고 크고 억센 그런 늙은 잎들. 그런 것들을 선배로 해서 사서 그걸 이제 그 병배라고 하는데, 이 타차를 만들 거냐 병차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벽돌차를 만들 거지. 벽돌전에서 전차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차입과 크고 적은 차입을 섞는 비율이 달라져요. 그걸 1975년도에 맹해다청에서 가장 맛있는 병차, 떡차의 배합 비율이 75년도 4등급을 위주로 해서 맨 끝에 2번 맹해다창에서 그래서 7542라는 배합 비율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7542라는 이름으로 보이 병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입을 사서 요걸 그 옛날 원주민들이나 소규모 그 이제 개인이 했던 그 공장에서는 차입을 누르는데 20kg 되는 돌멩이를 둥그렇게 깎아 가지고 위에다 손잡이 딱 만들고 그걸 갖다가 보이차를 뜨거운 솥에다가 쪄 가지고 차입이 누글누글해지면은 그것을 포대기다 싸서 바닥에다 놓고 돌멩이 20kg 되는 돌멩이를 올려놓고 20kg 가지고는 안 눌러지잖아. 그게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60kg가 올라오면 합이 80kg, 80kg 되는 사람이면 합이 뭐 이제 100kg, 100kg 그 좌우되는 그 힘으로 지근지근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게 보이병차의 가장 좋은 보이병차의 제다 방법이에요. 근데 요 이제 60년대부터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찍을 수 있는가. 그 하나씩 돌멩이 올려놓고 사람이 지근지근 올라가서 어느 세월에 그걸 몇만 톤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쇳덩어리로 이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고정시켜 놓고 위에서 쾅쾅 내리는 이 10kg의 압력으로 이 판이 옛날에는 쇳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이걸 쇳덩어리로 만드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 이 쇳덩어리다가 뭐랄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놨거든요. 그 구멍이 다 표시가 나. 워낙 이제 세게 누르니까. 그래서 3등급에서 8등급으로 만드는 보이 병차는 쾅쾅 두 번만 하면 돼. 근데 9등급, 10등급 열이 늙고 억세고 거친 그 차입들은 두 번 눌러 가지고는 모양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쾅쾅쾅쾅 10kg 되는 건 압력으로 5번을 눌러줘야 네모진 벽돌 모양이 성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보이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대기를 싹 펴가 이 보자기 싸가지고 딱 만들면 여기 좌측 사진처럼 납작하게 그 이제 찍어지는데, 이 포대기를 싹 풀러서 여기다가 이 건조대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98도 되는 수증기로 5초간 칙칙칙칙 불어서 차입이 누글누글해지면은 이 보대기에다 달파 덮어 가지고 요걸 따독따독 해 가지고 모양을 이쁘게 만든 뒤에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이게 두툼해요. 이게 아직 찍기 전이라 요걸 갖다가 밑에다 놓고 위에서 기계로 꽝꽝 눌러서 찍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납작하면서 이렇게 이 보이 병차처럼 이렇게 납작을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 겉에 이제 푸대를 풀러서 이런 건조대에다 놓고 며칠을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뜨거운 스팀을 불어넣기 때문에 차입이 누글누글할 정도로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은데 쾅쾅 찍어 놓으면은 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겉면은 말라요. 근데 그 안에는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수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이렇게 포장지로 싸면은 가끔 이렇게 보이차로 오래된 보이차도 보면요 포장지에 이 차 물이 배어 들어가 있어. 그런 것들은 수분이 덜 마른 걸 싼 거야.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만든 거에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보이차에 있는 수분이 어디로 가겠어? 그 포장지 그 싼 거기 가서 다 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며칠간 안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으로 말려서 그걸 죽순 껍질로 7개씩 이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말리는 작업대가 생각해 1년에 4만 톤에서 5만 톤을 만들려면 1톤이 1000kg거든요. 그러면 4000kg에서 5000kg인데 아니구나. 1톤이 4000kg인데 4만이면 이거 계산도 안 되네. 그러려면 이런 작업대가 얼마나 기른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또 이제 권명에 있는 농가대학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며칠씩이라도 이거 말리러 가지 하더니 그래서 만든 것이 건조대요. 이 보시면은 큰 창고 같은 데다가 벽에다 스팀 파이프를 쫙 돌리고 이 선반 밑에도 스팀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 열로 순식간에 보이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런 설비들이 필요 없고 수많은 보이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현대적인 설비가 이 설비인데, 그렇게 말려서만 가지고 바로 포장을 하면은 그제 좋은 보이차를 우리가 그제 수십 년 후에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조금 더 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요걸 아예 그 며칠을 더 그냥 강한 수분으로 이거 말려버려. 그러면은 약간 검푸른색의 표면이 며칠 지나면은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게 그제 뭐랄까 연한 그제 밤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자연 조건에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또 되었을 때 변하는 색깔이 은은한 밤색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이 건조대 안에서 며칠만 지나면 수십 년의 세월을 단축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학자들이 이야 이거 뭐 대박이다, 이거 떼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맛이 맹탕이야. 보이차가 수십 년이 지난 차도요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달고 오미가 뚜려들면서 매끄럽게 변하는 거야. 막 찍은 것은 오미가 지나치게 강렬하면서 쓰고 떫은 맛 때문에 꺼끄럭거리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40년 50년 지나면 그런 쓰고 떫은 맛들이 매끌매끌매끌하니 부드럽게 변해. 그래서 이제 그 월진 월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며칠 지나면은 바로 보리차를 먹어도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워. 근데 아무 맛도 없어. 요걸 만들어 가지고 운남성에서 전 세계 보이차를 그냥 대량으로 수출해서 떼돈을 벌려고 요걸 만들었는데, 가지고 제1회
보이차 국제 학술 세미나라고 이름을 멋지게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보이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 그래가지고 15일 그 마지막 행사 끝나고 이 곤명다창의 농과대학의 연구실에 가서 자기들이 이 속성 발효 방법이 이게 그 속성 발효로 해가지고 며칠 만에 수십 년의 세월을 단축시킨 우리의 연구 성과다 하면서 싹 데려주는데 탕을 딱 보니까 시커매요. 그리고 향을 딱 맡으니까 이상은이 약간 쾌쾌하면서 이상한 향이 나오고, 그리고 맛을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고 그냥 그지 매끌매끌한 맛만 있는데 넘기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와.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이 교수들은 그 옛날 오래된 보이차를 안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딱 먹어보니까 야, 쓰고 떨고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런 그 보이차가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고 막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은 막 그 떼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오래된 보이차를 먹어본 사람들은 공짜로 줘도 못 먹겠다. 이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고 짜고 쓰고 떫은 차의 근본 성품을 싹 죽여버린 차다. 그래서 죽을사차, 성품성차, 차의 성품이 죽어버린 쓰레기 같은 차라 해가지고 그 대만에 있는 등시의 교수가 그때 논문 발표를 그 차는 월진 월향이야지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발효시키면은 차를 다 버리는 거다 해가지고 반박 논문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물을 뿌려서 빨리 보이차를 먹으려고는 습창 보관 방법, 혹은 아까 이거 보여드린 속성 건조 방법,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들이 뭐랄까 욕심 때문에 생긴 잘못된 어떤 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모름지기 옛날에 우리말에 맞고 품는다 했거든요. 그 뒤에 뭐 이거 물 품어내는 뭐 그것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농민들도 편해지고 하는데, 옛날처럼 그 맞고 품다 보면은 미꾸라지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래가지고 사는 재미가 있어. 그런데 막 뭐 양수기로 막 다 버리면 고기도 다 나가버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재미가 없어. 옛날에 그 저희들 어릴 때 이제 김제 평야지 뭐랄까 그 가을 추수 때 가면 별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면 메뚜기 있지.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도랑 막아가지고 물 퍼가지고 그 미꾸라지 잡고 장어 잡고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런 그 뭐랄까 시골의 그 어떤 그 정서라든가 그 재미있는 산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5분간 쉬시고 오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뭐라고 건창 보관 방법과 습창 보관 방법 요걸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난 엽죠. 차 찌꺼기를 보면은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속고 싶어도 못 속아. 왜냐? 제대로 월진 월향 정상적인 건창에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 미세한 미생물이 피기 때문에 차잎 상태가 그대로 다 유지해요.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도 차잎이 부들부들하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 습창차들은 차잎이 새카매지면서 딱딱해져 버려요. 부담도 안 되고.
정성스럽게 피시는 거야? 그건 뭐예요? 완전 반찬 7541. 7541. 아, 7호사요? 아, 7호사에 참고. 우리 좀 수업 끝나면 이렇게 이제 안 주셔도 못 마셔요. 더 마셔야 돼. 포답, 포답 안 쓰고 특별. 신경 크게 틀리다 색깔이. 이쪽도 천천히. 자, 이제 청병과 숙병.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었던 습창 보관 방법, 그런 것들을 일목쇄신시켜 가지고 1973년도부터 운남성에서 생차가 너무 강하니까 그걸 호남성에서 흑차 만드는 방법을, 이게 흑차는 쇠총모차에다가 물을 뿌리는데 쇠총모차 100kg에 물 20kg에서 30kg, 그러니까 차입이 축축 할 정도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홍콩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생차가 수입에 들어온 것을 물조리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그제 흑차 만들듯이 그제 습창 보관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3년도부터 운남성에서도 생차가 지나치게 강하고 막 먹기 힘들으니까 그걸 숙차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흑차 만드는 악퇴 발효 방법을 이용해서 보이 이글숙 해서 숙차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100% 숙차를 가지고 만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고 뜰로부터 다 없어져요. 악퇴 발효 과정을 거쳐서 미생물들 변화가 급속도로, 옛날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제 악퇴 발효를 시켰는데, 요즘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들일 정신력도 없을 뿐더러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빨리 차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40일에서 45일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물 뿌리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40일에서 45일 동안 악퇴 발효시켜서 흑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이차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맛이 밋밋해져 버려요. 이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이 지나치게 다 파괴되어 가지고 차 홍소, 차 황소라는 다른 원소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보이차가 맹맹하니 맛이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생차 몇 프로에다가 흑차 몇 프로를 섞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생차와 숙차를 섞어 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차들이 뭐 30% 숙차, 3분 숙병, 뭐 그러면 5대5 반숙병. 근데 75년도에 옛날 생차 만들 757이라는 그 배방 방법에다가 악퇴 발효를 시켜 가지고 완전 숙차를 만들었어요. 완전 숙차로 가지고 병차를 찍었는데, 그게 그 90년대 만들었으니 지금 거의 이제 30년 갖고 와야 되는데 맛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당장 먹을 때는 아무 맛도 없고 쓰고 맹맹했는데 지금 먹으면은 깊은 맛도 나오고 오래된 진년 노차의 맛과 향이 나와요. 숙차를 숙차가 더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숙차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맛이 많이 좋아져요. 막 만들었을 때는 그 맛도 이상하고 아무 맛도 없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나와요. 그리고 식혀서 만드는 분들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호남성 백사계 다차에서 만든 천냥차. 저기 세워진 저기 이제 거의 이제 60년 돼 가는데 처음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막 그 맛이 막 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은은하면서 깊은 맛이 나오고 향도 굉장히 그 이제 맑아지고. 이게 제일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퇴비 썩히듯이 차에다가 물을 뿌려서 퇴비처럼 1m씩 싸서 강제로 거기서 미생물을 발생하게 만드는 자가 악퇴 발효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운남성에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73년도에는 곰팡이균에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그런 곰팡이균이 있는가 하면은 독이 되는 곰팡이가 있어요. 독성 있는 곰팡이. 근데 운남성에서 73년도에 처음에 딱 만들어서 독성이 있는 청매균이란 그런 균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흑모차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티벳에서 수출했는데 티벳 스님들이 그 차를 먹고 막 설사하고 막 복통 뭐 이렇게 머리 아파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곰팡이균이 유익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술 만드는 누룩균, 뭐 국균이라 해서 그런 그 균들은 비록 곰팡이지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곰팡이인데 청매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곰팡이들은 그 뭐랄까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운남성에서 연구를 통해서 알고 난 뒤로는 이제 보이차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청매균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 그때 보이차를 이제 찍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숙차라도 건강에 유익한 균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초에 또 폴란드 쪽으로 수출했는데 폴란드에서 검역관들이 이제 검역 과정에서 진드기균 시체를 발견한 거야. 이 보이차에서.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국제 망신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운남성 그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악퇴 발효시키는 무더기를 5일에서 6일이 지나면 그 안에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 그대로 놔두면요 그 안에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간대. 그런데 60도 올라갔을 때 진드기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온도가 더 올라가면 죽어버리죠.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드기균은 이 껍질 있잖아, 시체가. 그게 그대로 남은 거야. 그것까지 싹 없어지면 좋은데 진드기균이라 이게 껍질이 남아있는데 운남성에 모르고 그걸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밀 검역할 때 그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운남성에 발칵 뒤집혔어요. 다시 또 이제 교수를 연구를 하니까 이 무더기가 5일이 지나니까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그래서 그때 이 1m 된 그 무더기를
풀어 헤쳐 가지고 차가운 부분은 안으로 넣고 안에 있는 뜨거운 건 밖으로 끄집어내고 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시 섞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일에서 45일 동안 발효시켜 놓으면은 부드럽고 새파랬던 차잎들이 새까맣고 딱딱하게 변해요. 그게 바로 이제 거물흙, 호남성 사천성에서는 흙차라고 오고 운남성에서는 익었다 해서 익을숙 해서 보이숙차라고 오는데, 그 뒤로 운남성 그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은 곰팡이균이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균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에 유익한 국균이란가 그런 유익균들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 배양을 해가지고 그 곰팡이를 적당한 때 그 보이차 무더기에다 넣어줘. 어저께 그 무슨 텔레비 본 게, 그 사람은 그 미생물을 흙에다가 밥을 쪄가지고 그 미생물 종균을 넣어서 땅속에다 묻더만. 그래가지고 그게 그 흙이 하얀 미생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피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거름하고 섞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운남성도 똑같아요. 그 건강에 좋은 균들을 배양을 해서 보이차 무더기 하나 넣어주면은 그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그 보이차를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차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책이 두꺼운 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운남성에서도 결국에는 많이 팔아먹으려고 연구하는 거지. 그리고 선전용으로 우리 보이 숙차를 먹으면은 무슨 우리 건강에 유익한 균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대장암에 좋고 무엇에 좋고 이제 그러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 청차와 보이 숙차, 근데 오늘 이제 이 754가 아까 그 청타차처럼 전혀 습을 안 먹이라는데 야가 습을 약간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색이 조금 새카매요. 아까 그 청타차처럼 그 연한 밤색이 돼야 돼. 검은색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엽저로 보면은, 탕색이나 엽저로 보면은 이게 습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습을 먹은 차들은 맛 뒤끝에 약간 곰팡이 냄새가 있어요. 왜냐,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곰팡이균은 안 없어져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 754의 청병이 좋죠. 그런데 이제 숙병은 카페인 성분이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0.9%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늦은 밤에 드시기에는 이제 숙차가 좋아요. 근데 이제 757이 숙병은 아주 건조한 곳에 제대로 보관 상태가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 보이차 중에 좀 쓰고 떫고 강한 맛들이 싫은 사람들은 숙차를 드시면 좋아요. 요즘 이제 숙차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응?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떤 게 좋차지? 많이 식어가지고 차가운 두 번째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부드러운 게 숙차. 이게 숙차 같다. 그러니까 차 따를 때 탕색만 봐도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이거는 어려운데요. 두 번째는. 첫 이건 번째랑 어려워? 네, 이건 어려운데요. 탕색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브란지 테스트 하면은 다 섞었어? 숙병이 더 연한 색인 것 같은데. 이게 청병이고 이게 숙병이죠. 숙병이 근데 더 어두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입을 네. 떠서. 떠서 놓고 보면은 이게 속이고 이게 청. 어, 색깔이 입 색깔이. 마셔보니 알겠군요. 떫은 맛이 나면 숙병. 부드러운 맛이 나면 숙병. 그래서 이제 이 보이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관 방법이에요. 이제 이 7542가 만약에 아까 그 청타차처럼 완전 건조한 곳에 제대로 발효시켰으면은 지금 차가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물을 살짝 뿌린 거예요. 이건 많이 안 뿌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의 뭐 757이 숙병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뒷맛에 쓰고 뜰 맛이 좀 강한 거. 이걸 좀 데워야 노세. 뜨거. 차가우니까 잘 만들면은 차가 좋아요. 옛날 숙제는 좋죠. 지금 이제 2009년도에 만든 원성호 네. 숙병 같은 건 야생 차입으로 해서 정말 잘 만든 차예요. 그런 것들이 한 20여 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차가 아주 좋아져요. 숙차는 금방금방 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 그렇지. 익혀서 세월이 지나. 아, 그러니까 공동구매할 때 좀 잔뜩 사놓으라니까. 아이, 먹을 것도 고 저기 장기 보관할 것도 같이 사놔야지. 제가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이, 빚이라도 내란 게. 제 엄마한테 제발 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헛소리 하지 마. 뭐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술 통과해야지. 그거는 포다사 포다사 오늘은 포다반 그렇군요. 몰라서. 이 숙차를 처음 막 만들면은 약간 고약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m씩 무더기를 싸서 그걸 곰팡이균을 피운 거기 때문에 물 뿌리는 정도가 알맞고 제대로 잘 발효시키면은 그런 고약한 냄새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원성은 숙병처럼 약간 대추향 비슷하니 은은하면서 깊은 향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을 조금 뿌렸다든가 그러면은 막 저기 고약한 악취가 나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뿌리고 또 발효시키는 시간을 넘겨버리면은 차잎들이 썩어가지고 비비면은 이 수세미 속처럼 이 입이 다 뭉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냄새도 약간 쉰 냄새 나고. 그래서 발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차를 그 뭐랄까 자연 발효시키는 방법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숙차도 물을 뿌려서 악퇴 발효시키는 그 방법에 따라서 좋은 숙차가 되고 안 좋은 숙차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년대 중반에 제가 대만에서 감기 들었을 때 감기 특효준 막 그 코 막고 먹은 그 숙차. 아니 맨정신 가지고는 도대체 이거지 막 이상한 막 썩은 냄새 나고 막 고약한 냄새 나서 못 먹는다니까. 그 나왔어요? 예? 안 나세요. 그 괜히 그 감기는 아니 보이차 먹고 감기 났을 것 같으면은 약국들 다 문 닫으라고.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근데 도움은 돼요.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래서 감기가 빨리 떨어지지. 그게 옛날 제가 먹었던 80년대 그 잘못 만든 숙차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못 만들었다면 안 팔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소량 만든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팔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들은 숙차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신중히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9개월 동안.